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규제를 이긴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급 절벽이 규제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이길 겁니다. 그리고 매물 잠김이 규제를 이기게 할 겁니다. 그리고 조세의 정가가 규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규제의 일변도를 하려고 하지만은 지금의 서울의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1년쯤 지났죠? 매매 가격의 상승률을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참 신기한 게 성북구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성북구가 26%가 올랐네요. 강남구를 한번 볼까요? 강남구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이게 왜 많이 안 오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서울 전체를 보면은 1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22% 올랐고, 그 다음에 뭐 동작구 21%, 여기는 어디야? 강동구 23%, 그리고 광진구 23%.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년 단위로 볼 때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은 몇십억 올랐다던데 왜 지금 강남은 12.84% 1년에 비해서 밖에 안 올랐으라고 하지만요. 많이 오른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인지가 돼서 그럴 거예요. 쟤는 10억 올랐대, 15억 올랐대 이러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6억짜리 집이 8억이 되는 거랑 그 다음에 60억짜리 집이 80억이 되는 거랑 똑같지만 차이가 있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강남이 조금 낮았지만은 수익 규모가 굉장히 큰 데가 강남입니다. 그게 이 이재명 1년 동안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강남이 더 높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성북구라든지 광진구나 한강벨트 많이 원래 올랐죠. 이런 지역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매매 가격 상승률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또 많이 높게 올라간 지역이고, 송파는 전통적으로 인기가 좋은 지역, 그리고 동작구도 많이 이렇게 올랐네요.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오른 수치입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20몇 프로 오른 거. 10몇 프로 오른 거. 그리고 제일 작게 오른 데가 금천구긴 한데 금천구랑 지금 도봉구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금천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록 작게 움직였지만은 가격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오름세가 있었다. 1년 동안에 있었고요. 그러면 이번 주는 어땠냐 보면은 강남구도 여전히 오르기 시작했고 송파구는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이 외곽 은평 0.39 이것도 급등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원구 0.63 완전 급등이죠. 그다음에 수정구 0.41 급등이죠. 급등의 기준은요 0.2만 넘으면요 상승폭이 큰 겁니다. 0.3이 넘어가면은 급등입니다. 요 0.3이 넘어가는 게 유지가 되면은 정부에서 이거 지금 위태로운데 나 이거 좀 규제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이제 가는 시기가 0.3 정도 붙습니다. 근데 수지구가 0.59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영통이 0.37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탄입니다. 동탄이 놀라지 마십시오. 0.98입니다. 미쳤습니다. 제대로 미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오름세, 집값의 오름세가 있고 그 오름세의 확산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건데 매주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걸 좀 안정화를 시켜야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서울의 인허가와 착공이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인허가의 물량들은요 2025년도에 1월부터 4월까지가 한 16,0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물량들이 12,00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면요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착공 물량 같은 경우는 거의 6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는 24%, 24%네요. 예. 제가 계산이 바로 안 됐는데 숫자가 있었네요. 그리고 착공을 67%. 이게 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착공도 반토막, 인허가 물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착공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착공 전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환율. 이게 과거에는 전환율이 한 70%에서 80%. 이거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인허가를 한 다음에 이 인허가 물량이 착공으로 되는 거. 그게 옛날에 100% 다 됐다가 아니라 한 70%에서 80% 됐어요. 지금은요, 이 착공 전환율이 지금은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허가도 줄었는데, 이게 인허가거든요. 인허가도 쭉 내려왔는데, 착공 전환율도 쭉 내려왔어요.
70에서 80이었는데 이게 40에서 50%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착공 전환이 늦어진 이유는 정책의 영향이 커요. 왜냐면은 이제 공사비가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공사비의 폭등은요,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같은 부분, 원자재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건설 원자재가 대부분 수입이 많습니다. 근데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자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결국은 공사비가 폭등하면 뭐가 일어난다? 정비사업 현장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호 지역들은 계속 진행은 되겠죠. 갈등은 있지만은 양극화도 진행됩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이런 착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요. 인허가도 그렇고 착공도 그렇고 저는 정책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비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은 정비 사업 중에서 대출도 잘 돼야 되고, 대출이라는 거는 뭐 이주비 대출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주비 대출 막혀 있죠.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거래 제한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정비 사업이 잘 되려면요, 부동산 경기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사업체의 환경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환경들도 안 되죠. PF 경색은 조금은 완화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완벽하게 해소된 게 아니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단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집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서 사업의 시간이 생명인데 시간을 단축시키는 절차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인허가 줄어들었고 24% 줄었고 착공 반토막 났고 이 반토막 난 부분들로 있다는 거는 이제 착공 전환율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거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전쟁이 만약에 끝나고 미국하고 종전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잘 된다고 하면은 환율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공사비가 폭등이 이미 빨리 된 건요. 갑자기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게 좀 문제긴 하죠. 그래서 공급을 늘리려는데 당장 못 짓습니다.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제 짓겠다고 합니다. 근데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31만 채를 착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2031년까지. 서울 속도전 예고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속도를 내기가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이 우선이고 그리고 요거를 따라서 서울시가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2031년까지 31만 채를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 31만 채가 어느 정도냐? 부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가구 수가 35만 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보다 약 4만 채가 마이너스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겠죠? 부산의 인구가 310만, 20만입니다. 320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죠. 근데 거기에 아파트가 몇 개가 있냐? 35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31만 개를 착공하는 거 이것도 이제 목표는 이렇게 잡았지만은 속도가 2031년까지 뭐 착공하는 게 몇 프로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50% 하면은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목표는 잡은 거니까. 그리고 31년에 공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31년에 착공을 하고 착공에서 입주까지 지금은 평균 40.7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입주 물량이 나오는 거는 203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속도전을 낸다고 하고 하지만은 조금 어렵다. 그리고 그 노력이 뭐냐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 LTV 70%까지 늘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이주비 대출도 그냥 일반 대출하고 LTV가 똑같이 나갑니다. 만약에 비규제 지역에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주비가 LTV 70%입니다. 근데 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의 LTV가 4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주비가 40%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사 지연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는 뭐 세입자 못 내보내고 내가 다른 데 대체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는 이것도 이주가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주비 대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대정부에 건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주비 대출을 70%로 늘려달라.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주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사업 속도 늘리는 거 맞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은 다 풀어달라고 얘기는 안 하겠다. 그냥 서로가 협력을 해서 3년 정도를 완화하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거래가 될 수 있으니까는 지금보다 환경이 나아질 거다. 사업성이 좀 좋아질 거고 돈이 유통이 돼야 되는데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권에 묶여가지고 팔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현금 흐름들이 사업적으로도 막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막히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사업 속도를 내는 게 맞다. 그리고 추가 용적률 임대 비율을 50에서 30% 해달라. 이게 이제 이런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용적률이 라는 거 있잖아요. 용적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땅이 있으면은 이 땅이 뭐 100평방미터 하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층수를 연면적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겉면적 대비해서 이게 면적이 얼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으면은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높이 지을 수 있는데 이 용적률이라는 게 우리가 3종 주거지역이 있으면은 서울 기준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기준 용적률이라는 게 있고요. 허용 용적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상한 용적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 용적률. 기준 용적률요. 3종 일반 주거가 원래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300%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기준 용적률에 이제 서울 기준으로 210%거든요. 근데 210%는 기준으로 안고 가는 거예요. 210%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허용 용적률은 착한 용적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착한 용적률. 뭐 친환경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등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막 이제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친환경 녹색 건축물을 짓겠다. 뭐 아파트 담장 허물고 동네 주민들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공공 뭐 보행 통로 같은 거 만들겠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 친환경이면은 10%더 주고 그다음 공공 보행이면은 10%더 주면은 이제 230%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상한 이게 블록 쌓기예요. 블록 쌓기. 상한 용적률이 있거든요. 이 상한 용적률은 또 뭐냐? 땅을 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사업성이 좀 부족한데 기부 체납하겠다. 공원으로 기부 체납하고 뭐 학교의 일부 현물로 기부 체납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기부 체납 보상금으로 한 뭐 20%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도 250%밖에 안 되죠. 300%가 안 되죠. 근데 이거를 300%로 채우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 임대주택을 지으면 됩니다. 임대주택을 짓는데 내가 이 50%를 올려준 거에서 여기에서 50%를 임대주택으로 짓겠다. 이게 지금 기존의 거고요. 요거를 30%만 짓게 해달라라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건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법정 상한 용적률이 지금 3종에서는 300%거든요. 근데 민간은 이렇고요. 공공은 임대주택 지으면요. 360%까지 해줍니다. 120%까지 해준다고요. 민간에도 요거를 좀 적용해달라. 그렇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동의율이 낮으면은 조금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되겠죠. 이게 전부 다 사업을 빨리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이거를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부도 아마 딜레마일 겁니다. 정비 사업이 빨리 되면은 이주가 일어나면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집을 사든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대란입니다. 대란. 이거 더 불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빨리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축이 나오죠. 신축이 나오면은 가격을 자격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내가 있을 때 이주도 많이 안 나와야 되고 되도록이면 내가 있을 때 신축도 많이 안 나와야 됩니다. 딜레마죠. 근데 시장의 논리로 보면요.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만약에 이주가 나오고 뭐 보상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시장을 자극하는 게 있지만은 결국은 결과물, 공급이라는 결과물로 시장을 안정화되게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정부 입장에서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건의를 하지만은 여기에서 한 30%만 설득을 하면은 대성공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열심히 31만 대 착공하고 신통기획 2.0 착공 목표 31만 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속도좀 내겠습니다로 한 게 요런 부분들을 정부한테 이제 건의를 함으로써 타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결론은 30%만 해도 잘한 거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속도는 좀 빨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요지는 뭐냐면요. 지금 공급 빨리 안 나온다. 착공되는 부분들, 착공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도 지금 좀 어렵다. 착공 전환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그럼 공급은 어떤가? 지금 당장에 입주 물량도 없다. 지금 2027년, 2026년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거의나 저는 플러스 3년 정도까지는 답이 없다. 그냥 아예 시장을 틀어막아 버리면은 그 틀어막은 기간 동안 답은 생기겠죠. 근데 답이 없다. 그리고 당장 2027년도 서울의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적정 물량이 한 48,000에서 5만 호 정도 되는데 2025년도에 3만, 그다음에 2026년도에 18,000, 지금은 11,000입니다. 48,000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경기도는 어떠냐? 경기도도 모자랍니다. 경기도도 31개의 시군이 있어가지고 뭐 평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성이라든지 몇몇 군데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광명이라든지,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68,000인데 적정이 7만입니다. 근데 경기도도 물량이 필요한 물량의 한 60% 정도밖에는 있지가 않습니다. 고로 이제 결론은 뭐냐? 지금 공급이 안 나온다.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비아파트를 전환하고, 그리고 LH 주체로 공급을 낸다고 하고, 그리고 매입 임대 주택을 계속 사서 수요자가 많이 없는 주택을 사서 이걸로 공급을 한다고 하고, 착공을 2030년까지 뭐 얼마 한다 했죠? 35만 원 한다 했나요? 한다고 했지만은 요거 대안 안 되죠. 지금 당장 못 버티죠. 매입 임대 이거 수요자 없는 것만 공급하고 있죠. LH 사장도 아직 공석입니다. 비아파트 전환 이것도 수요가 없죠.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유통 공급을 만들어야죠. 이거는 취득세 12.4% 없애버려. 보유세 낮춰. 중과세 양도세 중과 이거 정상화해. 이러면은 유통 물량이 나온다. 지금 대안이 없는데 정부는 이거를 축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번 선거에서 졌잖아요. 선거에서 서울 뺏기고 부산에 있는 보궐선거 뺏겼잖아요. 평택도 뺏겼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책 실패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2022년도랑 2023년도에 공급이 없어서 윤석열 정부의 공급이 부족한 것들이 지금 터져 나와서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도엔요. 대통령의 할아버지의 신이 온다고 해도 그때의 공급을 늘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 자이언트 스텝으로 경기 침하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2023년도. PF 보증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공사 안 하려고 했습니다. 건설 사업들을 인허가 자체를 안 하는 시기였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지나서 시장이 조금 점진적으로 나아지니까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 기회에 이재명 정부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물량들을 내지 않고 착공 전환이 되게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답정너라고 얘기한 게 이미 답은 정해졌습니다. 지금 일단 돈을 많이 썼잖아요. 전쟁 났으니까는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에 썼는데 나는 이 전쟁을 명목으로 선거 전에 돈 써야지, 돈 썼잖아요. 표를 사기 위해서 돈을 뿌렸잖아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선거 전에 돈 푸는 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되게 파괴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부분으로 지금 유도가 되었고, 그리고 공급이 그때 2022년도, 2023년도는 안 나오는 시기가 맞았습니다. 못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파산하는 건설업체도 많았고, 그다음 PF 보증이 안 돼가지고 신규 사업 자체를 안 하는 시기였어요. 못하는 시기였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 공급을 나올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 공급을 그러면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글렀다. 답정너다. 세금 매기고 전세 잡아야 되고 이미 그걸로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에 이거를 되바꿀 수 없다. 이게 이제 표에 영향을 미칠 때 정부에서는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되바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질문 중에서 집이 언제 오를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떨어지진 않을까요? 집을 나중에 살까요? 이런 분 집을 나중에 사지 마십시오. 지금 2027년도는 떨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확산되는 시기입니다.